예, 저는 오늘 음악과 인공지능이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음악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음악과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예술품이라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회화나 조각처럼 이런 시각 예술하고 그다음에 청각 예술로 대표적인 게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 둘을 먼저 잠깐 비교를 해드리려는데 굉장히 이제 차이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냥 얼핏 생각하고는 지나갈 것 같은, 근데 굉장히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이 고흐의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요, 수용자인 관객 입장에서 보는 것은 저 그림입니다. 아마 뭐 이런 캔버스에 고흐가 직접 붓을 들고 물감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서 저걸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 즉 작가가 어떤 캔버스라는 어떤 그 빈 어떤 도화지에다 캔버스에 자신의 이제 어떤 예술적 능력을 이제 직접 표현했고, 직접 표현한 걸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이죠. 예.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처음에 이제 큰 그냥 돌덩이에서 시작하지만 작가가 자기의 그 예술혼을 뭐 망치와 끌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작가가 직접 표현한 것을 저희는 그걸 직접 보죠. 예, 뭐 진품을 직접 보는 일은 저희는 뭐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간접적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음악의 경우는 사뭇 다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쇼팽이라는 작곡가가 창작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 이것을 곡으로 만들어야겠다 했을 때, 물론 쇼팽은 위대한 피아니스트였고 피아노에 앉아서 건반을 직접 치면서 또 자기가 들으면서 이제 곡을 완성해 나가겠지만, 최종적으로 결과물은 뭐가 되냐면 사실은 악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보라고 하는 굉장히 기호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어떤 형태로 남기게 되고요. 근데 일반인은 저 악보를 보고 사실 어떤 이 쇼팽의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저 악보만 보고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이다라고 느끼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주 일부 훈련된 분들은 악보만 보고도 이건 전의 작품과는 굉장히 다른 뛰어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은 보통은 이것이 오디오로 변환됐을 때, 우리 귀로서 들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각 예술인 거고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이 쇼팽의 음악을 감상하고 그에 감동받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 거죠. 쇼팽이 작곡했던 어떤 음악을 저 악보를 바탕으로 이것을 어떤 연주자가 다시 재해석을 해서 어떻게 연주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이 굉장히 다를 정도로 소리로 만들어내는 그 연주라는 과정에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음악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은 약간 회화나 아니면 조각처럼 이제 시각예술과 비교했을 때 일단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악보를 먼저 만들어낸다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악보에서 소리로 만들어내는 이제 두 가지 연주 과정이 분명히 이제 다르게 존재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경우에 이제 앞선 그 전자 첫 번째 단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그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그룹을 꼽으라 그러면은 소니의 플로머신스라고 하는 프로젝트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발표를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딥 바흐라든지 딥러닝으로 바흐를 모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그젬플을 들어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그 알고리즘이 바흐의 음악을 가지고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흐가 이미 작곡했던 여러 가지 그 악보들을 보고 바흐의 스타일은 이런 거라고 이제 파악을 한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바흐가 만약에 또 다른 곡을 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한번 써본 것이죠. 들어보시면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약간 바흐풍이 묻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들리는 소리는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앞 단계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악보만 만들고, 그다음에 악보에서 이제 소리로 나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신터사이저라고 하는 합성기를 통해 가지고 가상 악기로 그냥 렌더링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의 연주는 아니죠. 그다음에 소니 플로모션 말고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의 이제 마젠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어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음악에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AI 듀엣이라는 건데요. 듀엣이라는 것은 뭐 노래를 하든 아니면 악기 연주를 하든 두 명이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듯이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연주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피아노에서 어떤 뭐 멜로디를 연주를 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것을 바로 듣고 이해를 하고 화답을 합니다. 피아노로 음악으로서. 그래서 마치 훈련된 연주자 둘이
피아노로 대화를 하듯이 하는 것을 이제 사람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휘를 하는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세상에 존재하는 새로운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뉴럴넷을 사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가 짖는 소리하고 바이올린 소리가 있을 때 그 중간 정도로면 약간 짖는 바이올린 같은 그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은 두 단계를 거쳐서 보통 만들어진다고 얘기했고요. 첫 단계가 방금 소개해드린 어떤 무에서 어떤 악보 형태의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악보를 연주는 당연히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가고요. 예, 소화해가지고 그것을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자가 들을 수 있게 오디오로 변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연주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 작곡보다는 조금 연구가 좀 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오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건 아직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도 이제 많은 연구가 사실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바흐라든지 아니면 모차르트라든지 뭐 파가니라든지 굉장히 훌륭한 작곡가이자 이제 연주자를 생각을 할 때, 이분들은 리코딩 기술이라는 게, 녹음 기술이라는 게 있기 전에 활동했던 분들이라서 아쉽게도 아주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직접 연주한 본인들의 곡을 연주한 것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은 이제 그 당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행운이었고요. 다행히 저희는 기호화된 체계로는 악보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악보를 현대 이제 사람들이, 연주자들이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연주를 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러 콘서트홀에 가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호로위츠라든지 글렌 굴드처럼 굉장히 20세기 굉장히 훌륭했던 21세기 이런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다행히 저희가 녹음 기술을 있을 때 이분들이 연주를 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녹음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굴드의 어떤 스타일을 우리가 만약에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서 이제 어떤 인공지능이 연주하는 것들을 한번 모사를 해보자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카이스트의 연구진과 같이 저희가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악보를 주고 실제 피아노 전공자들이 이것을 연주하게 해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수한 피아노가 필요하긴 한데요. 사람들의 연주를 아주 디테일하게 녹음할 수 있는, 그냥 소리만 녹음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만큼 각각의 건반을 얼만큼 세게 아니면 얼만큼 약하게 터치했는지, 그리고 아주 그 미세한 시간 차이로 그것을 다 기록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수한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고요. 이로부터 우리는 출발점은 똑같은 악보이지만 연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출력물, 즉 오디오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 거죠.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연주를 저희가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그건 이제 미디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냥 언제 어디서 어떤 높이의 음이 나오다를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 적은 거고요. 그럼 또 하나는 지금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통해서 학습된 알고리즘이 실제로 이 악보를 보고 사람이 연주하듯 연주를 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실제로 사람이 전공자가 연주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많은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거의 뭐 틀리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될 정도로, 즉 여러분 튜링 테스트라고 하죠. 커튼 너머에 있는 무언가가 사람인지 아닌지 이 상대방이 사람이 헷갈릴 정도면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음악적 튜링 테스트에서 이건 통과를 했다고 볼 정도로 사람이냐 아니냐를 맞추는 것이 반반의 확률로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것이 과연 사람이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음악은 아니지만 뭐 여러분 주위에 뭐 내비게이션의 음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도 말로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걸 저희가 이제 음성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죠.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VUI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음성 인식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즉 음성 인식은 이제 저희가 음성으로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문자열로 변환해 준 걸 얘기하고요. 그거와 더불어 또 하나 굉장히 발전한 게 반대로 텍스트에서 음성으로 만들어준 즉 문자열을 음성 오디오로 해서 우리가 그냥 귀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 AI 스피치라고 하고 또는 TTS,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알고리즘도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투 스피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점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문자를 말로 변환해 줌으로써 이제 쉽게 컴퓨터에 이제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 음성 합성 같은 경우 최근 이제 그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달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성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말로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가창 합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즉 음성 합성뿐이 아니라 가창 합성에는 당연히 멜로디라는 게 주어지죠. 여러분이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하듯이 그 멜로디에 맞는 가사가 있고 그 두 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자연스러운 그 노래하는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연구를 했고 다음 예제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주 자연스러운 실제 알고리즘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가창합성 목소리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가창합성 알고리즘을. 그래서 아까 제가 피아노 예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고인이 된 여러 가수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다 리코딩 기술이 있을 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의 목소리는 저희는 이제 보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디지털 포맷으로 있기 때문에 뭐 자본도 많이 없고 아주 깨끗한 형태로 이제 비교적 잘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창합성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분들이 다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즉 기존에 녹음됐던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현재 나왔던 노래를 소화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거죠.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이것은 이제 김광석 씨가 살아계실 때는 나오지 않은 노래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김광석 씨 목소리로 가창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김광석 씨가 이 노래를 불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들어보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다국어 모델로 확장을 해가지고 자기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즉 제가 모국어가 한국어이고 다른 나라의 말은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쓸 수가 없다 하더라도 제 목소리로 영어로도 노래를 부르고 일본어로도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은 이제 실제 노래와는 큰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뗄래야 또 뗄 수 없는 관계로 춤 동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춤과 노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이런 굉장히 요즘 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런 K-팝에서 굉장히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댄스 뮤직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발레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뭐 전통 무용과 음악 아니면 뭐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음악과 춤이 함께 어울려야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장르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그 춤 동작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안무가라고 하죠. 저희가 춤이 주어지고 음악을 만드는 경우는 뭐 거의 없고요. 음악이 먼저 주어지고 즉 노래가 먼저 주어졌을 때 안무가가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해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춤으로 표현해서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 노래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이 노래를 소화하는 이 아티스트가 누군지, 이 장르가 뭐 발레인지, 그리고 뭐 K-팝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안무가는 그 본인의 경험과 어떤 그 훈련된 그것을 바탕으로 이 노래에 최적화된 어떤 안무 동작, 즉 댄스 동작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래하고 춤이 기존의 이제 안무가들, 즉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이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상용해서 노래와 춤과의 관계를 이제 배워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listen to dance라는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박치인 경우에도 노래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제 춤을 출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영상에서 그 노래하고 춤 동작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노래가 주어졌을 때 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 내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난나 내 맘이야 네가 두드려줘. 세게 쿵쿵 다시 한번 쿵쿵 baby. 이것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놓은 기훈련된 모델에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훈련에는 사용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줬을 때 어떤 식의 안무 동작이 나올 수 있는지를 예측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면은 뭐 노래와 춤이 어느 정도 잘 어울린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창작물에는 어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뭐 정답에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춤을 보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 둘이 얼만큼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평가를 했을 때 비교적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런 강연을 하면 많은 대중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악이든 뭐 그림이든 아니면 글쓰기든 10년 후, 20년 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했을 때 그럼 화가, 뭐 작가, 작곡가, 성악가 다 없어지는 것이냐? 근데 저는 아니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리에이티비티, 뭐 저희가 흔히 창의성,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벤션, 뭔가 발명하는 것들은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과학이 됐든 예술이 됐든 문학 작품이 됐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어떤 도구들을 저희가 사용하긴 했거든요. AI도 그런 이제 도구로서 저는 활용이 될 거라고 하고 그런 도구로서 활용을 해서 굉장히 시간과 어떤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에는 그런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간을 좀 줄여주고 대신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창의력을 활용해서 그쪽에 좀 더 시간을 집중해서 더 양질의 어떤 뭐 예술품 또는 창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또 하나는 예술품이란 건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도의 훈련을 거쳐가지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이 저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영역도 지금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창작 작품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양화되는 그런 어떤 좋은 효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어떤 예술이라는 어떤 창작 예술이라는 굉장히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으로만 알려졌던 그런 부분에서 일반인들도 조금씩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인공지능이 음악과 만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져 왔고 시도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또 될 수 있는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